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ISPS 코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4조까지 봤고요. 제 5조는 보안 선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박이 이제 보안 선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인터페이스하고 있는 이제 항만 시설 또는 다른 선박보다 상위의 보안 등급으로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경우에 국제 항로 또는 이들 항로를 운항하는 특정 선박에 적용하는 보안 선언서에 관한 당사국 정부간 협정이 있는 경우, 또 적용 가능한 선박 또는 항만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위협 또는 보안 사건이 있었던 경우, 또 승인된 항만 시설 보안 계획서의 소지 및 시행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항만의 선박이 있는 경우에, 또 승인된 선박 보안 계획서의 소지 및 시행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선박과 선박대 선박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보안 선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보안 선언서 제출 주체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을 대신하는 선박 보안 책임자,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 또는 당사국 정부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을 대표하는 육상 측 보안을 담당하는 다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회사의 의무에 있어서 선박 보안 계획서의 선장의 권한을 강조하고 정부 및 회사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최우선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보안 책임자, 선장 및 선박 보안 책임자가 ISPS 코드에 따라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이제 선박 보안에 있어서는 선박은 당사국 정부가 설정한 보안 등급, 시큐리티 레벨이라고 하죠. 등급별 적절한 조치가 이제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항상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적 보안 조치를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2등급은 보안 사고 위험이 증대된 결과로 해당 기간 동안 적절한 추가 보호적 보안 조치가 유지되는 수준, 3등급은 보안 사고 확률이 높거나 임박하였을 때 해당 기간 동안 더 이상의 특별한 보호적 보안 조치가 유지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1에서 2, 또 2에서 3으로 올라갈수록 보안 수준이 더 강화된다고 할 수 있죠. 제 경험상으로 봐도 예전에는 이제 물론 뭐 다 부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쇼패스라고 하죠. 아니면 여권 이런 것만 제시하면은 출입이 원활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쇼패스는 물론 그 여권이랄지 또 선원 수첩, 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이제 엑스레이 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이상이 없어야 이제 부두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수준이 증가할수록 아무나 이제 부두에 출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선박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직에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청이 보안 등급을 설정한 경우에 관련 기관 간의 통보, 또 상황에 대한 자문 요청, 당사국 정부의 통보, 또 선박의 주관청의 주의 정보 보고 및 당사국이 선박에 취해야 하는 조치 통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8조에서는 선박 보안 평가입니다. 선박 보안 평가, Security Assessment라고 하는데요. 전문가에 의해서 이제 수행하고 현장 검사를 포함하고 문서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 보안 평가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 중인 보안 조치, 절차 및 활동에 대한 식별,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주요 선상 작업의 식별 및 평가, 또 보안 조치의 수립, 우선순위를 선별하기 위해서 주요 선상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또 발생 가능성의 식별 및 평가, 기반 시설, 정책 및 절차에 있어서의 인적 요소를 포함한 취약성 식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 계획서, 좀 이따가 이제 보안 계획서가 바로 제9조에 나오긴 하는데요.
이 보안 계획서를 수립해서 또 그걸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보안에 취약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구조는 이제 선박 보안 계획서입니다. 선박은 이제 주관청에 의해서 승인된 선박 보안 계획서, 우리가 Ship Security Plan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SSP라고 합니다. 이 SSP를 이제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보안 인증 심사 대행 기관이라고 해서 Recognized Security Organization입니다. 선사를 대신해서 선박을 대신해서 이 보안 계획서를 수립하는 대행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줄여서 RSO라고 하는데요. 대신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주관청은 SSP 검토 및 승인 업무를 RSO에 위임 가능하고요. SSP 승인 및 개발 근거에 대한 보안 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SSP는 선박에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해야 되고요. 사용된 언어가 영어, 또 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니라면 이들 언어 중에 하나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 활동에 대한 내부 심사를 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국적 선원들이 같이 승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보안 계획서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한국 선원이 타고 있다면 한국어, 또 외국인이면 영어로 이렇게 같이 준비해 놔야 되죠. 또 SSP 및 이제 보안 장비 중에서 주관청이 특별히 결정한 사항은 주관청의 이제 승인 없이 시행이 이제 불가능하고요. SSP는 비인가자의 접근, 폭로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 SSP는 che약 당사국 정부의 검사를 받지는 않지만 부적합 사항과 관련해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선장 또는 선박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P 중 일부 비밀 정보로 취급되는 부분은 당사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에서는 이제 기록입니다. 이 잘 기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이제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선박 보안의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잘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SSP에 등재된 활동의 기록을 일정 기간 선내에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사용 언어로 작성, 보관하되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안 평가의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선박에서 또 조금 있다가 항만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만 보안과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 평가자가 와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선박에서 또 항만에서 이런 기록들을 잘 하고 있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선박 또는 항만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조는 회사 보안 책임자에서 이제 회사는 회사 보안 책임자를 임명 또 복수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 보안 책임자를 컴퍼니 시큐리티 오피서라고 해서 CSO라고 합니다. 또 보안 평가의 이제 수행, SSP 개발 등을 포함한 CSO의 의무와 책임을 13가지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12조는 선박 보안 책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박 보안 책임자는 Ship Security Officer라고 해서 SSO라고 합니다. 선박 단위로 이제 임명하게 돼 있고요. 본선의 규칙적인 보안 점검, 또 SSP 실행 및 유지 관리 등을 포함해서 SSO 의무와 책임 10가지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13조는 이제 선박 보안의 교육, 훈련, 연습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서로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그런 규정들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자꾸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선원들의 것이 되고 안전과 보안을 잘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3조에서는 선박 보안의 교육, 훈련, 연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CSO와 관련된 육상 근무자, SSO는 보안과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훈련을 이제 이수해야 됩니다. 또 특정 보안 업무와 책임 있는 선상 근무자는 보안 관련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적절한 간격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CSO 연습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에는 이제 항만시설 보안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선박 보안, 선박 보안 평가, 선박 보안 책임자, 또 선박 회사의 보안 책임자 등의 선박과 배와 관련된 보안을 다루었다면 14조부터는 항만 보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내 항만시설은 당사국 정부가 설정한 보안 등급, 시큐리티 레벨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승객, 또 선박 근무자, 방문객의 간섭과 화물과 서비스 지연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보안 등급 1, 2, 3등급별 항만시설이 조치해야 할 사항과 특정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와 선박 보안 책임자 간의 상호 교신, 또 담당 기관의 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평가에서 항만시설 보안 평가, Port Facility Security Assessment라고 해서요, 당사국 정부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항만시설 보안 평가를 이제 RSO에 유임이 이제 가능하지만 보안 평가의 적합성 검토, 또 승인은 이제 당사국 정부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보안 평가 수행자는 적절한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항만시설 보안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되는 주요 자산과 기반 시설, 또 보안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산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예상 위협, 또 발생 가능성, 또 보안 취약성,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 기반 시설, 정책 및 절차에 있어서 인적 요소를 포함한 약점을 식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유사한 항만시설에 대해서 하나의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구두가 하나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컨테이너 구두가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 구두가 있을 수 있고 또 액체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구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구두별로 항만 보안 시설을 갖추게 되고 이 항만 시설 보안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조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보안 평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앞서 선박 보안 계획서처럼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가 있습니다. 항만시설은 이제 보안 평가를 근거로 해서 당사국 정부가 승인한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 Port Facility Security Plan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PFSP라고 하는데요. 이 계획서의 개발 및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당사국 정부의 승인을 이제 조건으로 하는 보안 인증 심사 대행기관이 이제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서 선박 보안 계획서도 이 RSO 대행기관이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죠. 이 항만 시설 보안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대행기관이 이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FSP는 항만 시설의 이제 사용 언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안 활동에 대한 내부 심사를 이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PFSP는 항만의 이제 보안 계획 또는 기타 항만 비상 계획과 통합 또는 일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 당사국 정부로부터 이제 PFSP의 개정 승인 없이 보안 계획의 변경 시행이 이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PFSP는 무단 접근 및 이제 폭로로부터 이제 보호되어야 하고, 항만 시설의 설계가 유사하다면 다수의 이제 항만 시설에 대해 하나의 이 PFSP 즉 항만 시설 보안 계획서가 이제 작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조는요,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만시설 단위로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 Port Facility Security Officer라고 해서 PFSO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정되어야 하고요. 하나 이상의 항만시설에 대해 한 명의 PFSO 지정이 가능합니다. 항만시설 보안 검사,
또 PFSP 개발 및 유지, 또 시행 등을 포함한 이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13가지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18조에서는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교육, 훈련, 연습 등에 대해서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 즉 PFSO와 관련 항만시설 보안 요원은 보안과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훈련을 이수해야 되고 또 특정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시설 근무자는 보안 관련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훈련도 실시하고 또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에서는 선박의 심사 및 증서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선박과 항만의 이제 이 보안,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보안 계획서, 그다음 보안 책임자,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연습,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어떤 인증,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받아야 할 심사의 종류에는 최초 심사, 갱신 심사, 갱신 심사는 5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소 한 번 이상의 중간 심사, 주관청이 결정한 추가 심사가 있습니다. 선박 심사는 주관청 이제 관리가 실시하지만 RSO의 유임이 가능하고 주관청은 심사의 완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초 갱신 심사 후에 국제선박 보안증서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ISSC라고 합니다. 이 증서가 이제 발행이 되고요. 사용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니라면 이 중 하나로 번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국제선박 보안증서 ISSC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이 기간이 즉 5년이라는 얘기죠. 5년 이내에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갱신 및 중간 심사 실시 시기에 따른 증서의 유효 기간과 연장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서의 이제 효력 상실 사유에는 해당 심사가 규정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또 증서에 이서하지 않는 경우, 또 선박의 운항 책임을 다른 선사가 인수하였을 경우, 또 다른 기국으로 선박이 양도된 경우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시 증서, interim certification 발급 가능한 경우와 요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임시 증서 발급 경우에는 신조선의 인도, 또 운항 재개 시 기국 변경 또는 다른 선사의 선박 운항 인수 시 등에 해당하고 임시 국제선박 보안 증서의 최대 유효 기간은 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B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B 16조에는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작성은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책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는 그 직책과 연관된 모든 임무를 반드시 개인적으로 떠맡을 필요는 없지만 동 업무들에 관한 적절한 수행성 확보의 최종 책임은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 개인이 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내용은 항만시설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 보안 평가는 항만 설비, 또 잠재적 보안 위험성의 개별적 특징을 식별하고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지명과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작성은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에 제기된 보안 위반 및 잠재적 위험성의 결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립되어야 되는 이제 보안 조치, 항만시설별 이제 특징을 포함해서요, 보안 조치가 이제 작성되어야 되고, 지역 또는 국가적 보안 심의가 필요합니다. 당사국 정부는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작성 및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항만 시설 보안 계획서에 이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첫째, 항만 시설의 보안 조직의 상세입니다. 어떻게 이제 조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둘째, 동보안 조직의 이제 타 관련 당국과 연계, 또 항만 내 선박을 포함해서 타 기관 연계에 유효하고 지속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신 시스템. 또 셋째, 운영 및 설비 측면에서 완비되어 있는 보안 등급 1에서의 기본적인 조치의 상세. 넷째, 항만시설 지체 없이 보안 등급 2, 타당한 경우에 이제 보안 등급 3으로 전환 가능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들을 상세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로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규칙적인 검토 또는 심사, 그리고 경험 또는 상황의 변동에 따른 개정에 대한 조항. 여섯째, 또 적절한 당사국 정부의 담당자에 대한 보고 절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요. 효과적인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작성은 특히 이제 각 항만시설의 물리적 또 운영적 특성을 포함해야 되고요.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토대로 작성합니다. 당사국 정부는 이제 관할권 내에 있는 항만시설들의 항만시설 보안계획서를 이제 승인해야 되겠죠. 또 당사국 정부는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연속적인 유효성 평가를 위해서 절차를 개발하고 최초 승인 전후에 동계획서의 이제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서는 보안 사건, 위협, 검토, 심사, 교육 훈련, 연습, 기록의 보관 등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에 포함된 보안 조치들은 동계획서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되고, 계획서에는 언제 각 보안 조치가 이제 취해져야 될 것인지를 수립해야 합니다. 보안 조치에 있어서 이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 계획서의 승인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국 정부와 동등한 수준의 이제 보안 조치 또는 일시적 대체 보안 조치에 대해서 논의 또 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선박의 인근 또 항만시설에서의 화기 사용은 특히 위험물 같은 경우에 dangerous cargo 또 hazardous substance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폭발 또 화재 뭐 이런 거와 관련이 깊은 위험물들이니까요. 이렇게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 위험물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 당사국 정부가 이러한 이제 지역에서 무장 인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당사국 정부는 무장 인원이 정식으로 이제 권한을 위임받고 무기 사용 훈련을 받았고, 또 위험 화물 취급 지역에서 구체적인 이제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일 당사국 정부가 화기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 화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안전 지침을 발행해야 되고요.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에는 위험물 또는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에는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이제 조직 및 항만시설 보안 임무 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에는 모든 보안 등급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항만시설 보안 조직의 역할과 구조입니다. 항만시설 보안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알아야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또 각 보안 인력의 역할, 이행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항만시설 근무자의 임무, 책임, 그리고 교육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야 되고요. 항만시설 보안기관과 보안 책임을 지는 기타 국가 또는 지방 당국과 이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항만보안 근무자, 항만 내 선박 및 보안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지방 당국 간 유효하고 연속적인 교신을 위한 통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연속적인 교신이 항상 유지되기 위한 필요한 절차 또는 보책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보안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장비 결함 또는 고장의 식별과 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보안 조치, 절차, 장비의 지속적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되고 또 보안 또는 이해관계에 가능한 위반 사항과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또 화물의 취급과 관련된 절차, 선용품의 인도 절차, 또 위험물 및 유해물질 기록의 유지, 최신화를 위한 절차와 항만시설의 위치, 또 폭탄 수색 및 수중 수색을 포함해서 수상 측 순찰과 전문 수색팀의 대기 및 수단, 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승선하려는 선박 보안 책임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동 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한 절차, 또 선원 복지 및 노동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선박 방문자의 접근과 함께 선박 근무자 또는 선원 교대를 위해 상륙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만시설 접근에 있어서 보안 등급으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보안 등급 1에서는 다음의 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는 곳에 통제를 중점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세큐리티 레벨은 즉 보안 등급은 1, 2, 3등급이 있었다고 했고요. 1등급이 이제 가장 낮은 노멀한 상태고 2등급이 그보다 더 높고 3등급은 더 강력한 보안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당사국 정부에 의해서 승인된 이제 표준의 울타리 또는 기타 장벽으로 경계에 지어진 이제 제한 구역이 있어야 되고요. 또 승선 지시, 여객 티켓, 업무 순서 등의 점검을 통해서 선박과 관련해서 항만시설을 출입하려는 여객, 또 선박 근무자, 선박 방문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의 신원 점검과 승선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과 관련해서 항만시설을 출입하려는 인원들에 의해 사용되는 차량을 점검해야 되고요. 항만시설 근무자 및 항만시설과 차량 내에 있는 고용인원의 식별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만약 신원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항만시설 또는 항만시설 내에 고용되지 아니한 인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접근 제한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원, 소지품, 차량 및 내용물을 검색해야 합니다. 또 규칙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출입 지점 등을 이제 확인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등급 2에서는 추가 보안 조치들을 이제 취급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합니다. 접근 지점 및 경계 장벽을 경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근무자의 이제 할당, 또 항만 시설의 이제 접근 지점 개수를 제한, 폐쇄되어야 하는 접근 지점 및 폐쇄를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 남아있는 접근 지점에 걸쳐서 보안 장벽과 같은 이동 조회 수단을 이제 제공해야 되고요. 인원, 소지품, 차량 검색의 빈도를 이제 증가시켜야 됩니다. 또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정당성 없이 항만 시설로 진입하려는 방문자들의 접근 거부, 또 수상 측 보안의 증진을 위한 순찰정 사용 등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안 등급 이제 3에서는요, 항만 시설은 보안 사건 또는 관련 위협에 이제 대응 인원의 지시사항을 이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항만시설 보안계획서는 이러한 대응 인원과 항만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선박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항만시설에 의해 취해질 수 있는 보안 조치들을 계획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항만시설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접근 중지, 또 보안 사건 또는 관련 위협에 대응하는 인원들에게만 이제 접근을 허용하는 것, 보안시설 전체 또는 일부분 내에서의 보행 또는 차량 이동의 중지, 또 타당한 경우에 항만시설 내에서 이제 보안 순찰을 이제 증가시켜야 되고요. 항만시설 전체 또는 일부분 내에서 항만 운용을 이제 중지해야 합니다. 또 항만시설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차량 이동의 이제 지도, 또 항만시설 전체 또는 일부에서
대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시큐리티 레벨 1, 2, 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항만 보안의 레벨에 맞게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레벨이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레벨 3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다 접근 중지, 또 위협에 대응하는 인원들, 그러니까 항만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 위한 사람들한테만 접근을 허용한달지, 뭐 차량을 중지시킨달지, 뭐 이렇잖아요. 앞서 레벨 2나 1에서는 검색하거나 왜 부두에 출입하는지 이유를 묻거나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 세져서 이게 이동을 중지시키거나 항만 운영을 중지시켜 버리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ISPS 코드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이 ISPS 코드 파트 A와 파트 B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한 번씩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계속해서 ISPS 코드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이제 우리가 ISPS 구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보안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